자, 우리 한이바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조언해 주신 덕분에 특수아동과 수업하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여학생이 여왕벌처럼 교우관계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친구의 돈을 빌리고 상습적으로 안 갚고 거짓말을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하고 자신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뒷담화 평가르기 이간질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여학생들이 그 아이한테 탕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 아이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에 너무 능해요 하셨는데 이거는 학폭입니다, 선생님. 지금 볼게. 돈 관련된 부분은요, 이거는 좌시할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을 빌리고 안 갚았어. 이건 갈취지, 금품 갈취지. 그 다음에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분을 있는 대로 표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거는 약간 언어폭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뒷담화 편가르기, 집단 따돌림. 그 다음에 요거는 이간질하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아이들 심리를 가지고 지금 정서적 폭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학폭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학폭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이 한이바람 선생님께서 신기한 건 다른 여학생들이 그 아이한테 당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얘가 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신기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이 아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쁘게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른 친구들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지금 다른 친구들이 영희는 너무 이뻐, 영희만한 친구 없어, 영희 너무 좋은 친구야 라고 이런 여론이 또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우리 편, 너네는 다른 편, 약간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고 이간질하고 친구들 사이 막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얘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얘랑 같이 놀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는 뭐라고 안 할 거야.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게 내가 학교 생활하는 게 더 편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이바람 선생님네 학급의 다른 여학생들이 이 친구를 왜 좋아라 하고 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거는 면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이나 좀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그러니까 학생 상담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여왕벌인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모두 다 학폭입니다. 이거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주 그냥 잘하나 봐요. 친구들 아주 그냥 구워 삶는 거 아주 잘하나 봐, 센터로서. 근데 이런 거 처음에는 보면요 굉장히 난감해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잖아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얘 왜 이러는 거야? 애들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자, 우리 마이구 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구독자인 신규교사입니다. 올해 5학년 담임인데 반에서 무리를 만들고 무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려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무리의 한 여학생을 왕따시키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뒷담화를 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피해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여학생 무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우관계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이바람 선생님 사안이랑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사안인데, 여학생들은 무리 짓기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고, 안에서 센터급으로 생기는 학생이 있어요. 무리에서 약간 우두머리, 지도자, 센터. 저는 센터라고 표현하는데 그 걸그룹에 이렇게 센터 있잖아요. 이 센터급 친구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학생 수를 조금 보셔야 돼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제가 지금 통계학적으로 계속 지금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학생들을 생활지도를 하면서 그 그룹 안에서 이게 왕따 문제가 생기거나 집단 따돌림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90% 이상이 홀수였거든요. 애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집단 따돌림이죠, 선생님. 집단 따돌림이기 때문에 요것도 학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폭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피해 학생이 당한 그 학폭의 증거들 이런 걸 다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학생이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시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 면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다 남아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건 학교 폭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약간 사안이 살짝 경미해, 약간 오해에 의한, 트러블에 의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활지도로도 개선이 조금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요 센터급 학생이 지금 주도적으로 어떤 특정 학생을 지금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센터급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중간급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를 면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센터인 친구와 왕따를 호소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을 호소하고 있는 이 친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생활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역부족이야 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이제 센터 불러다가 면담하셔야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볼 땐 이건 학폭이에요. 그냥 일단 학폭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안이 너무 경미하거나 진짜 오해에 의한 거라면 센터급 학생 부르시고 피해 호소하는 학생 따로 부르셔가지고 따로 면담을 하시면서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센터급 학생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왜 잘못됐는지 몰라. 그냥 제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이미 증거는 다 있는데. 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학폭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께서 상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이 단순한 오해에 의한 또는 단순 트러블에 의한 사안인 건지, 센터급 친구가 의도적으로 정말 작정하고 얘를 지금 따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건 학폭입니다. 그냥 선생님 멘트만 보면 학폭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담당 선생님이랑도 얘기해보세요. 학폭 담당 선생님이랑도. 자, 한이바람 선생님. 자, 학폭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별거 아닌 건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폭 담당 선생님들마다 이게 달라요. 사실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기준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게 있어. 학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 정말로 하나 있어. 이거는 학폭으로 안 넘기면 학폭 담당 교사가 피보는 게 딱 하나 있어. 그 요건이 너무나도 자명한 게 있어. 그게 뭐야? 돈이에요. 100원이건 1000원이건 돈에 관련된 거는요, 무조건 학폭 담당 교사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 학폭 아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파봤더니 막 액수가 막 엄청난 거야. 액수가 또 큰 거야. 또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정말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잖아요. 갈취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넘어갔다? 이 학폭 담당 선생님 감당 가능하실까요? 담당 안 되실걸? 굉장히 힘들으실걸? 다른 거는 그래, 생활지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돈은 아닙니다. 돈은 달라요. 돈 관련된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학폭에서 무조건인 것들이 있어요. 학폭을 무조건 가는 거. 돈, 성, 집단 따돌림. 이거는 거의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2학년 때 빌린 돈부터 안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왕벌인 아이에게 이러한 행동에 학폭에 나간다고 정확히 인지시켜는 필요할. 당연하죠, 선생님. 제보가 들어왔다. 네가 지금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거 있니, 영희야? 근데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선생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나는 우리 영희를 믿어.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또는 우리 영희가 그런 상황을 봤다면, 그 부분은 학교폭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친구들이 혹시 그런 행동을 보이면 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줘.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인지를 한 사안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학폭 담당 선생님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는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사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폭 담당 선생님들마다도 조금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매뉴얼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담임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생활지도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뭐하러 학폭 담당 교사한테까지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져 버려. 모호해져 버려요. 그 뭐가 학폭인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고. 근데 학폭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학폭은. 자, 한이바람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4,000원을 빌렸는데 오늘 상담에서 3,500원을 빌렸다고 갚겠다고 서약서를 쓴 상황이에요. 자, 오늘 상담을 하셨어. 선생님이 상담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상담하셨겠죠. 3,500원을 빌렸다고 갚겠다고. 지난주에 4,500원을 빌렸는데 왜 3,500원을 빌렸다고 하고 갚겠다고 하죠? 왜 4,000원이 3,500원이 됐죠, 선생님?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은데 제가 2학년 때 빌린 돈부터 안 갚았어. 얘는 왜 넘어갔어 그때까지.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지금. 당연히 잘못된 거야. 제가 궁금한 거, 4,000원인데 왜 3,500원 된 거죠? 그리고 서약서는 선생님이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데. 서약서를 쓰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강요에 의한 서약이 됐을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선생님. 그거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